한 주간 발생한 뉴스를 재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주요 이슈는 뭐가 있었는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를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 우선 지난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이슈부터 종합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막판 지지층 끌어모으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일 민주당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에 왔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경북 경산과 대구를 찾았다는 소식 전해드리고요. 사전투표 현황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끝으로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공개된 제2대구의원 추진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각 정당별로 막판 지지층 모으기의 총력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치인이 대구 경북을 찾았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겨루었던 이낙연, 정세균, 추미애 전 국회의원이 지난주 대구와 경북을 찾았습니다. 이낙연 전 의원은 2일 대구에 와서 윤석열 후보를 신출내기 사공에 비유하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전 의원은 사전투표를 대구에서 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윤한 단일화를 평가절하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날 울산에서 사전투표를 한 추미애 전 의원은 곧장 대구와 경북 경산 등을 찾아 이 후보가 경북 출신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대구와 경북을 찾았던데요. 네, 윤석열 후보는 사전투표가 시작된 지난 4일 대구와 경북을 찾아 새몰이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이날 부산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경북 경주를 거쳐 경산과 대구를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경산 유세에서 민주당을 향해 뒤떨어진 운동권 이념에 빠졌다거나 부패 세력, 패거리 정치 같은 표현으로 비판했습니다. 윤 후보보다 하루 앞서 이준석 당대표도 대구에 와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선거운동을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단일화 후속 절차에 대한 의견을 전하고 영남대 방촌시장 등을 찾아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네, 이번 사전투표에서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대구 경북은 어땠습니까? 네, 대구와 경북도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5일 집계 결과 대구 사전투표율은 33.91%, 경북은 41.02%를 기록했습니다. 대구는 자체적으로는 최고 투표율을 갱신했지만 전국 대비 투표율은 낮게 집계됐습니다. 전국 36.93%보다 3% 정도 낮았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선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입니다. 경북은 전국 투표율보다 약 4% 정도 높고 전국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경북 의성, 영양, 군위, 울릉, 예천, 성주, 영덕 등 7개 지역은 50%가 넘는 사전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끝으로 대구시가 진행한 제2대구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지난달 23일 대구시가 제2의료원 건립 타당성 용역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건립 필요성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대구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제2의료원 건립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민 공론 절차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대구시는 3월 중 추경을 통해 공론화 예산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시민 공론을 모으는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용역과 별개로 시민 공론 절차를 진행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지역 시민사회 단체는 시간 끌기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시민단체는 연일 성명서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구시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서둘러 건립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원 뉴스민 기자와 주간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